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저녁에 환자를 묶어주거나 무분별한 신체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고, 또한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거나 신체 억제제를 사용해서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요? 누구의 편리를 위해서 한 일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어르신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요양언니 이한준 원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체 구속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신체 구속의 정의는 신체의 일부를 억제제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묶는 행위인데요. 많이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요양원 안에서의 어르신들의 신체 구속은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신체를 가지고 묶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죠. 이거 혹시 노인학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양원의 신체 구속은 학대인가 보호인가로 논란이 된 적도 많은데요. 이게 어르신의 학대다, 어르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많은 말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신체 구속, 이름만 들어도 무섭고 떨리지만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구속이란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쓰지 않은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마 더 무섭게 들릴 수 있습니다. 과연 요양원에서는 왜 어르신들에게 이런 걸 하는 걸까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의 신체를 구속하는 것을 수급자 제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급자 제재는 어르신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님께 동의를 구하고 진행되는데요. 물론 원치 않으시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제 요양원에서 보호자에게 안내 드릴 때도 침상난간의 동의를 받습니다. 어르신의 침상난간대로 주무실 때 올려드리는 것까지도 세세하게 동의를 받고 있어요. 그걸 동의받지 않는다면 이것도 노인 학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체 제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하고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보호자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수급자 제재가 시행되기에는 요양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 해당되면 실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절박성입니다.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비대체성. 대체할 만한 간호인이나 돌보는 방법이 없을 때. 세 번째, 일시성. 증상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이 필요한 때인데요. 예시를 2가지만 들면 자해를 하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거나 또 낙상이 우려가 있는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신체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수급자 제재를 시행하는 건 아니고 어르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먼저 제재가 필요한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도 이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면 보호자 면담을 통해서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제재 사유와 목적 그리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분이 동의해 주시면 이제 이 부분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렇듯 어르신께 신체 구속을 하는 수급자 제재는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수급자 제재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원칙은요, 억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라는 것입니다. 단 치료적 신체 구속과 같은 경우는 예외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할 때도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만들면서 갑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어떠한 종류의 억제라도 2시간 이상 시행하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신체 제재를 시작했다면 2시간 이후에는 분명하게 피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으로는요, 억제는 심각한 어르신의 인권 제한 행위임을 행위자는 꼭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모든 억제에 대한 동의 및 내용은 억제 상황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부에 억제를 했고 언제 해제를 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록하게 됩니다. 이 4가지의 원칙은 결코 어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수급자 제재를 하는 종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법에는요, 침대 상반신 제재, 침대 하반신 제재, 손목 제재, 발목 제재, 휠체어 제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제재를 실행한 뒤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어르신의 피부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제재가 있었으니까 어르신의 피부가 상하진 않았는지, 상처
상처가 생기거나 붓기가 생길 수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몇몇 시설에서는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요. 실제로 신체 억제제를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한 요양병원 11곳에서 어르신들의 몸에 피멍, 욕창 등이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의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는데요. 저녁에 환자를 묶어주거나 무분별한 신체 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고, 또한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거나 신체 억제제를 사용해서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할 짓인가요? 누구의 편리를 위해서 한 일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을 돌보는 사람들의 편의성으로 해서 진행한다면 이것은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에 비해서 어르신의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발전이 없는데요. 요양원에서도 어르신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보호가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호자님은 어르신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자세하게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어르신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시고 어르신의 관리와 대처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르신은 소중하니까요. 세상 모든 어르신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요양원이 이현진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